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업종만 상당히 좋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종가도 좋지 않았지만 아침 대비했을 때 좀 매물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뷰티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매물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던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또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들은 또 오늘은 또 주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순환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반등해주지도 않는 좀 밋밋한 덤덤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크게 밀릴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거의 횡보 이렇게 조정을 좀 하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방향을 조금 바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는요,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0.55%, 3210포인트입니다. 3200이 유지가 됐어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살짝 더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 0.43%, 809포인트.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800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거래소는 3200포인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깊게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요. 요게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21선에 딱 걸쳐서 그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21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은 수급이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받고 있지만 21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오늘 시장 의미를 찾자고 그러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봉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밀리다가 종가 무렵에 살짝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렸다, 음봉이 났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한 4일 동안은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상승세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됐던 시장입니다. 오늘은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좀 밀리면서 끝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종가에 조금 밀리면서 끝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122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 매도 우위가 아마 어제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코스닥은 오히려 또 470억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들이 오늘 2천억 매수 우위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주춤하면 개인들은 이렇게 사자가 들어오고 또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팔자가 많아지는 게 개인들 패턴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1200억 매도 우위한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7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다가 어제 130억 매도 우위, 오늘 12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쭉 사오던 것에 비했을 때 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다음 주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사기만 하던 추세에서 약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들이나 기관은 일정한 패턴 없이 이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반반 정도.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2천억 매수 우위하는 걸로 봐서 장이 빠지면 이렇게 들어오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다. 7월 달에 외국인들이 계속 한 5조 넘게 매수 우위했다가 어제 오늘 살짝 매도 우위하는 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개인 계좌에 있는 현금들 모아놓은 것들이죠. 66조 8천억입니다. 최근 한 달간은 이렇게 늘어나지도 빠지지도 않고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지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3월 달 대비했을 때는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50조 초반이었는데 지금 66조니까 16조 정도 늘어났죠. 2021년 3,300포인트 찍었을 때 그때 예탁금이요. 77조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조 정도 더 들어왔었다. 이제 그걸 이제 동학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고객 예탁금은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쉽게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최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ETF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요. 4월 초에 125조에서 지금 155조니까요. 30조가량이 세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이 돈들은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수급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은 받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깊지 않고 횡보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오늘도 아마 대표적인 그런 시장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하방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잔고도 시장을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 보느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21조 5천억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2021년 그때 이제 3,300포인트 최고치 찍었을 때 잔고가요. 신용대출이 24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까지 이렇게 더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2,100에서 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1조면 아직도 그렇게 신용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다. 예전 최고치 대비했을 때 아직도 21조면 그때가 한 24조였으니까요. 그때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조금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51%. 그래프 보시면 21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난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0.35%. 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미국에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영향을 줬지 않나 싶은데요. 어제 플러스 0.35, S&P 500 마이너스 0.08, 21선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1.5%, 그 다음에 니케이 오늘 일본 시장입니다. 1.85%. 오늘 일본 시장이 대단히 좋았네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플러스 0.07%. 일본 시장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다시 15%로 정정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오늘 일본 시장이 1.8%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만 플러스 0.07%, 독일 마이너스 0.39%, 프랑스 플러스 0.13%,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유럽 시장은요. 상해 마이너스 0.12%,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9%. 중국 시장도 오늘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체 이렇게 추세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전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다들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16, 약간 플러스가 나 있죠. 애플이 지금 시간 외에서 플러스 0.62%. 애플이 최근에 이제 국내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조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어제 3.1% 올랐고 그제 5% 올랐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 애플이 조금 저조했거든요. 최근에. 그랬다가 요 며칠 아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마이너스 0.67%입니다. 시간 외에서. 테슬라도 최근에는 이제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직이 되는, 더는 이렇게 이제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0.56%. 엔비디아는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0.57%, 어제도 0.7%, 그제 0.65%.
그래서 상승세가 유일하게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가장 시총이 아마 지금 4조 달러 넘었으니까요. 미국 기업 중에서도 1위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 추세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여기에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좀 주춤하고요. 반도체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외국인이 한 220만 주 매수위, 기관이 한 93만 주 매수위. 최근에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까지 외국인들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요 며칠 좀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요.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적용하겠다. 다만 자기 임기 동안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은 미국 쪽이 한 7.5%.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전체 수출 비중에서요. 그 다음에 중국의 32%, 홍콩의 18%.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이나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중국하고 홍콩 쪽이 한 50%. 이쪽이 사실은 우리 반도체 수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한 15%, 베트남이 한 12%인데 미국 비중이 7.5%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립하고 또 가공해가지고 또 미국 쪽으로 이렇게 우회 수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건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상당히 큰 비중이 미국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했던 그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텍사스에 지금 공장이 2개나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쪽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쪽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요. 원익 IPS, 심텍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 우위했습니다. 최근에 원익 IPS는 금년 아마 1분기만 해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그랬다가 다시 2분기에 이제 대폭 흑자가 나면서 작년에도 약간 흑자가 났고 재작년에는 마이너스가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또 금년에는 실적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 나온 걸 하나를 보면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전방에서 불어오는 훈풍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아마 느낌이 오시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또 미국 현지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혜를 원익 IPS가 장비 관련해서는 대표주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적도 2분기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 종목으로 원익 IPS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적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좋아지는 그런 영향이 원익 IPS는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보면 일봉보다는 조금 더 가격 면에서 부담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좀 돌아서기는 했지만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때 이제 2023년 이렇게 보면 이때는 이제 적자가 났던 해인데요. 그때 주가보다 지금이 좀 낮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올라가면서 그때 주가 정도 됐네요. 금년에는 상당히 큰 폭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이때 2022년이나 이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다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장비 대표주인 원익 IPS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원익 IPS뿐만 아니라요. 오늘 심텍이라는 종목으로도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기관이 17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17%가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PCB 전문 종목 중에서는 제가 이수페타시스 추천을 드렸는데 워낙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가기가 조금 두려우실 텐데요. 심택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저가 인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택도 최근 이제 반도체 소부장 다 비슷합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880억, 24년 마이너스 470억, 2025년 금년 들어서 이제 다시 210억 정도 지금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1분기까지만 해도 160억 적자였습니다. 그때 2분기에 한 55억 정도 지금 흑자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질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심택도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수급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나 심택이나 제가 보기에 흐름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심택은 특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모듈 쪽에서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비슷한데 반도체 칩용 고밀도 기판, 그러니까 첨단 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층층이 이렇게 쌓아서 아주 세밀하게 기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심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가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이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때가 2022년 58,000원에서부터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이제 27,000원이거든요. 딱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다.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들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이 소부장 쪽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는 하락폭도 더 이렇게 빠지는 폭도 더 크지만요. 돌아설 때 조금 더 몸이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이렇게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조선방산, 뷰티테크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도 간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또 원익 IPS도 가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심택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조금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죠.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납품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실적 면에서는 국내에서 뭐 다른 업종까지 포함해서도 아마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내용의 회사인데요. 납품 관련해서 SK하이닉스하고 조금 트러블이 나면서 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다 보니까 한화 쪽하고도 이렇게 줄을 대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거기서 단가도 올리고 또 다른 그 공급처도 이렇게 모색하면서 여러 가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매도가 한 550만 주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 20만 주 정도가 줄어서 한 53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한미반도체가 또 반면에 신용으로도 지금 한 220만 주 아주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아주 딱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 시장이 수급도 좋고 굉장히 강세장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500만 주 넘게 들어와 있는데 공매도가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주가가 여기서 올라서면 그 공매도 했던 물량들이 환매수에 나서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큰 폭 상승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세장에서 공매도가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 공매도는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신용 지금 많이들 들어가 계시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추천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아마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뭐 원익 IPS, 심태까지 제가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가격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가 오늘 12%가 빠지면서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그 나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2분기 실적이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하고 실적이 지금도 여전히 좋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럼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매도 우회했습니다. 외국인들 그 주문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외국인 주문 받아볼 때는 어떻게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냐고 그러면요. 각 증권사에다가 10,000주씩 팔아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이 옵니다. 그럼 증권사들이 알아서 가격을 되도록이면 높게 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그 매도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팔아준 증권사에다가 주문을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가 지금 한 20% 수익이 났으니까 그 20만 주 오늘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가격을 이렇게 매기면서 팔거든요. 어쨌든 20만 주 팔아달라 그러면 그 종목을 팔기 위해서는 호가가 이렇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은 대로 팔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하락폭이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콜마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넘게 팔았는데 하필 오늘 21선, 60일선까지 깨고 이렇게 밑으로 길쭉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음봉이. 그래서 굉장히 난폭하게 팔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국인들이 물량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격을 얘기를 안 하면 증권사에서 그 물량을 다 팔아주기 위해서 호가를 따지지 않고 파는 경우가 많더라. 혹시 오늘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월요일 날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호가를 밀어서 팔았지만 월요일 날은 다시 호가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한국콜마는 흠이 없는 주식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내부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익 실현 물량을 오늘 대량으로 갖다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월요일 날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전비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아마 저 위에서 파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최근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근 한 10여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가 가장 크다. 반면에 이제 또 외국인들은 뭐 매일 한 1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쁠 것은 없는데 더전비전이 이제 연기금이 중심이 돼서 항상 이렇게 주가를 띄워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이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신한증권, 유진증권에서는 또 매수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전비전 관련해서 이렇다하게 나쁜 얘기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적 여전히 좋고요.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기금이 팔면서 이렇게 주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요 가격 61선 아래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연기금에서도 그렇게 내다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진득하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4월 9일부터 1000포인트가 이렇게 쉴 틈 없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최근 이렇게 좀 조정은 받는 거는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며칠간 기관 중심으로 좀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외국인들은 7월달 들어서 거의 5조 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 예탁금이라든가 또 펀드 쪽으로 특히 한 세 달 새에 한 40조 넘게 들어왔거든요. 30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크게 이렇게 빠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 추세만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은 조정은 받되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21선이거든요. 딱 21선 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되 요 21선 생명선 위에서 이렇게 딱 걸치고 있다는 얘기죠. 최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밀린다고 그래서 팔거나 그럴 때는 아니다. 조금 견뎌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